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벼락거지라고 해야 무주택자들이 분해서 추격 매수를 할 거라는 나는 계산된 행위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참 벼락거지. 이제 벼락거지는 말 안 쓰죠. 참 이런 말 누가 만들었어? 참 말장난의 최고봉 아니에요 여러분? 벼락거지. 아니 거지가 아닌데 거지라 부른 거잖아. 집을 안 샀다고 거지라 부르기 말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인 거지는요, 의식주가 자기 능력을 해결 안 되고 밥을 굶고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구제받기 힘든 사람을 사전적으로 거지라 부릅니다. 정상 직장 다니고 열심히 살고 그런 사람들을 영끌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벼락거지라 부르는 게 과연 정상입니까 여러분? 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 믿었어? 난 이 말 자체를 안 믿었어. 나 이때도 방송할 때 뭐라 했습니다. 벼락거지. 이거 사람 뭘로 보냐고. 자기들이 뭔데 일반 사람들 영끌에 참여 안 했다고 벼락거지라 부르냐. 할로니 감사합니다. 이거를 굉장히 여러분 주구장창 썼습니다. 기억 안 납니까?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 웃기 이걸 또 믿어. 벼락거지란 말을. 그 당시에. 우리 거지 됐구나. 우리 열심히 살았는데 거지가 되었구나. 아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거지가 아니라는 거 알 거 아니야. 여러분 웃기게 저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저 말도 믿어요. 우린 벼락거지다. 우리는 남들 집값 올라갈 때 원산 바라볼 수밖에. 우리는 월급 가지고 절대 집을 못 살 것이다. 그 말을 믿어. 난 저 말 안 믿었거든요. 근데 저를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벼락거지로 얘기합니까? 안 하죠. 약속이나 한 것처럼 안 하죠. 아니 그때 벼락거지라 얘기하는 뭐 인터넷 기사는 다 어디 갔어? 그때 얘기했으면 계속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애초에 없는 말이야 여러분 이거. 벼락거지란 말이. 내가 봤을 때 그런 거 일부러 가만히 있는 사람 동의시켜서 영끌족에 어떻게든 몇 명이나 집어넣으려고 좀 계산된 플레이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들 그렇게 자꾸 자극시켜서 너도 부럽지. 너도 집값 올라서 부럽지. 그럼 너도 해. 너도 부모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란 말이야.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받아. 부족하면 사채까지 쓰란 말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몇 명이라도 더 집어넣으려고 저 말을 쓴 거라 생각합니다. 저 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극을 주면 동의하거든요. 쉽게 동의한단 말이에요. 왜냐 한국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 야 너 벼락거리 됐어. 너 어떡하려고 그래. 나중에 집 못 산다니까. 평생 못 사. 앞으로 집은 계속 올라가. 이런 말 하잖아. 주변 사람 듣다 보니까 그럼 가만히 있다가 나도 사야 되나? 나도 진지하게 사야 되나?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참 나빴어요 여러분. 나 이런 거 보면 언론이 정상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불구덩이에 집어넣으려고 안간에 썼잖아요 여러분. 자기들도 이게 참 나쁘다는 거 알 텐데. 그렇죠. 저는 가만히 있는데 왜 연근 안 하냐고. 제 방송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집 사야죠. 왜 안 합니까? 한 2년 반 전에. 그래가지고 아니 살 건 본인만 사지. 왜 우리 보고 사라고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이 사람들 참 재테크 할지 모르네. 남들이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지금 안 사면 보세요. 나중에 먼 산 바라본다니까. 아이고 참 이렇게 투자 같은 거 모르는 사람 상종을 하지 말아야 이거지 차단 먹였잖아. 그 사람도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때 영끌 하신 분들 근황 좀 해주세요.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남들 하니까 하는 거지. 아니 여러분 우린 누구를 함부로 거지라 부를 수가 없어. 거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다 직장 다니고 열심히 살잖아. 무슨 거지입니까? 그 말을 왜 믿어요?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이 바보예요. 이제 미디어에서 막 특정 용어 만들잖아요. MG 그 말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MG세대 이것도 믿으면 안 돼. 애초에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 일부러 2030 세대를 싸잡아서 뭔가 좀 프레임 씌우려고 만든 말이에요. 그 말도 알고 보면 애초에 근본이 없는 말입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게 무슨 유래가 있는 거지. 없어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논지가 많아요. MBTI도 논지가 많은 분야. 이것도 있잖아요. 의학적으로 굉장히 검증이 전혀 안 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비판을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MBTI가 뭐의 약자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MBTI가?
뭐 약자인지 모르죠? 전 압니다. M, 마이어스, B, 브릭스, T, 타입, 그리고 Y, MBTI, I죠. 인디케이터. 예.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별, 지표. 이게 만들어진 이유도 알아요, 여러분. 이게 뭐 지금 다 하잖아. 개나서 다 하죠. 근데 이거 왜 만들어진지도 몰라. 설명도 못해. 이게 작가들이 만든 거예요. 이제 엄마하고 딸이 만든 거야. 애초에 전문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물론 그 이후에 좀 더 이제 많이 뭐 개량을 시켰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정보 보냈습니다. 아, 할로님 감사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성격이라는 게 그때그때 바뀌기도 하고 일정되지 않습니다. 그걸 16가지로 딱 정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 그거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아직 논지가 많아요, 여러분. 논쟁거리가 많다고. 근데 그 말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온라인에서 뭔가 떠드는 것들 있잖아요. 사실 제대로 믿을 게 별로 없어요. 알고 보면 MZ세대라는 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20대, 30대 성격이 다 똑같아요? 생각이 다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어른 같은 사람도 있고 애 같은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한 대 다 먹습니까? 여러분 20대를 하더라도 20대 후반하고 초반하고 세대 차이 꽤 납니다. 지금 나이 먹은 사람도 한 2살, 3살 차이, 한 4살 차이 정도 차이 나면 차이가 나요. 세대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디어에서 뭔가 떠드는 것들, 특정 단어 얘기하는 것들은 믿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끌 비투 개인 책임 맞아요. 그런 거 안만 떠들어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책임 맞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맨날 입으로는 자신만의 길 가겠어. 나만의 개성대로 살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남들 하는 거 존나게 하고 다닙니다. 심하게 말해서 진심 바보 같습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보면 최소 60, 70%는 명품이나 불리는 가방들 하나씩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60, 70은 좀 심했다. 네, 많긴 해요. 예전보다 많아졌는데 60, 70은 아니야. 그러면 한 10명 중에 6, 7명은 명품백을 맨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 60, 70은 아니고 한 2, 3명 정도 매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 중에. 안 매는 사람은 안 매. 네. 옛날에는 어쩌다가 한 명 봤는데 지금은 무리 중에 한 명은 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여자분들도 아실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길 가다 어쩌다가 이제 한두 명씩 보이던 그 정도였어요. 예전에는. 제가 20대 때는. 근데 지금은 무리 중에 한 명 꼭 매고 있어요. 아니면 무리 중에 다 매고 있다거나. 그런 것들 쉽게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한 젊은 분들. 예, 개인 책임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투자한 거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거 강제로 한 게 아니에요. 투자는 개인 선택이죠. 모든 투자는 개인이 선택한 거고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개인이 책임져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죠. 암만 떠들어도 안 하는 사람 안 했습니다. 전 안 했어요. 안 한다고 해서 한 사람도 뭐라 하지는 않았어요. 아니 웃긴 게 안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한 사람들이 자꾸 안 하는 사람들 자꾸 그 가만두지 못하냐 말이야. 안 그래요? 아니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왜 자꾸 하신 분들이 왜 주변 사람들 왜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꾸 뭐라 하냐 말이야. 그리고 자기들이 선택했으면 책임져야죠. 책임져야지. 그리고 왜 영끌이 욕먹는지 아세요? 영끌이 욕먹는 이유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영끌 하신 분들이 굉장히 가스라이팅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아실 거야, 남자분들. 영끌 하신 남자분들이 자기들이 집값 올랐다고 안 올라간 사람들한테 굉장히 훈계하고 자기들이 뭐라 된 거 마냥 의기양양 해가지고 니들이 그래가지고 평생 집 구경 못한다.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무시도 하고 깔보고 그랬습니다. 그걸 2년 동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자기들이 이제 수 틀리니까 이제 와서 도와달래. 정말 한심해 보여요. 이게 사실 꼴 보기 싫어. 사실 겸손했으면 모르겠는데 영끌 하시는 분들이 꼭 티를 내고 다녔어요. 자기들이 이번에
연끌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집값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자랑해. 난 듣기 싫은데. 그러다가 자기들이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이제 와서 힘들다 그래요. 가만히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내가 기억에는. 계속 자랑을 했어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랑을 계속했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 연끌 안 했는데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 근데 자꾸 와가지고 이번에 뭐 올랐다. 앞으로 오를 것 같다. 이번에 뭐 분양 받았다. 제 방송에 한 분 있거든요. 인천에 저기 아파트 분양하신 그분도 지금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발 좀 이런 것 좀 나대지 마 제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맨날 입으로는 자신만의 길을 가겠어. 나만의 개성도 살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남다른 거 존나 하고 다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는 마이웨이인데 현실은 남의 웨이예요. 남의 웨이. 네. 말로는 샹 마이웨이 마이웨이라고 하는데 현실은 샹 남의 웨이입니다. 남의 길을 걷죠. 철저하게 남의 길을 걷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걷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자신만의 길을 갈지 모릅니다. 갈지 몰라요. 뭐 해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왜냐하면 철저하게 전체주의 사고방식을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주입받아가지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걸 몰라요. 교육 받아본 적 있어야 말이지. 항상 남의 눈치 보고 남들 시키는 대로 살고 남들 뭐 하는지 관찰하고 이런 거를 당연하게 기본 메타로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 못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신만의 길을 가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해요. 주변 사람들 견제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좀 아웃사이드 취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만의 길 가겠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통성적인 문화를 거부한다는 거거든요. 남들이 의뢰 따르던 것들, 남들이 좋아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을 나는 기피하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마이웨이 길을 가겠다는 거는 좀 외로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자꾸 뭐라 그래. 이거 혼자 치기 뭐한 짓인가 뭐. 야, 분명히 쟤 저렇게 살다가 몇 달 뒤에 힘들어서 다시 온다? 이런 식으로 자꾸 주변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래.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잖아요. 왜냐? 저 사람과 나의 인생은 다르니까. 난 나만의 길을 가고, 저 사람의 방식이 있으니까. 서로 터치하지 맙시다. 뭐라 하지 맙시다. 제가 님의 인생에 관심을 안 가질게요. 님도 나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못해. 천생이 그걸 못해요. 뭐만 하든 간섭하려고, 관심 가지려고, 얘는 왜 이럴까봐. 그렇잖아. 간섭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는 건 정말 좋은 겁니다. 난 이거 정말 존중해. 여러분만의 길을 가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자신만의 길을 가려면 생각해봐. 남의 인생에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 나만의 길을 가야 돼. 솔직히 말하면 좀 외로울 수 있어요. 혼자만의 길이다 보니까. 근데 외로워도 내 자신만의 길을 가면서 얻는 게 있으면, 성취하는 게 있으면 이 외로움이 상쇄가 돼요. 상쇄가 된다니까. 내가 좀 외로운 길을 걸어왔지만 그래도 나름 남는 게 있구나. 재밌구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내가 얻지 못한 걸 얻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잖아 이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터치를 못해. 항상 터치를 하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터치를 받으며 자라왔고 누구를 터치하며 받아왔고. 간섭받는 것도 싫어하지만 간섭하는 건 좋아해요. 웃긴 게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간섭받기 싫어하면서 누구를 간섭하는 거 좋아해. 아니 저는 있잖아요. 저는 연예인들 기사도 관심 안 가지고 연예인들 얘기 잘 안 하잖아. 여러분들한테. 방송 얘기 안 하죠. 여러분들 얘기하지. 전 얘기 안 하잖아. 왜 그러냐면 전 처음부터 마음을 먹어요. 연예인들 그 사람들은 난 단 1하고 상관없다. 연예인이 뭐 잘되고 못된 거는 흥망성쇠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예인들 흥망성쇠에 굉장히 집착을 하죠. 굉장히 집착을 하잖아. 나는 관심 안 가져. 연예인들이 뭐 마약 사고를 치건 뭐 바람을 피고 이혼을 하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살면서 볼 일이 언제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좀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지만 아예 처음부터 나하고는 도저히 연관될 수 없는 사람 마음먹으면 편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보게 돼.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건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하건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 딱 선을 그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별로 거기에 내가 감정 동의를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 내가 인생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과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 구분해야 돼. 사실 인스타에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사람이야. 실제로 만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집착을 하냐고요. 내가 어떤 인생에 물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없는 사람이야. 그거 즐거운 게 아니죠,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즐거운 게 아니, 진짜 즐거운 게 아닌 거야. 진짜 즐거운 건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내 인생 안에서 뭔가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걸 못해. 자기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니라 남의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찰 예능 같은 게 인기가 많은 거야. 남의 인생 보면서 관심 가지고 하는 거. 이게 관은증 아니야? 관은증? 좀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남들이 단칸방에 살든 뭐 집에 살든.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진 이유가 뭐냐면 연예인들 삶이 여과 없이 나오면서 연예인들 잘 사는 게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잖아. 원래는 연예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단 말이야. 신비주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사는 모습은 철저하게 언론의 통제를 받으며 우리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동네에 사는지, 어떤 장소를 타고 다니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알아버렸잖아.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하게끔 만들잖아요. 지금 관찰 예능 같은 게 너무 많이 나오면서.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정작 자신의 인생에 관심을 안 가지는 거야. 자꾸 불평하는 거죠. 와, 연예인들은 저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돈 걱정 안 하고 사는데 난 이게 뭘까? 이런 말이 입버릇처럼 하게 되잖아. 그리고 자꾸 그 삶을 계속 관찰할 노력하잖아.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뭔가 지적할 게 있으면 계속 지적하려고 하죠. 나 혼자 사는 거 보면 그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 뭔가 연예인들이 뭔가 살다가 뭐 지적할 게 있으면 지적하려고 해. 사실 그게 막 크게 지적할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조금만 못 믿어오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지적하려고 그래. 지금 보면 관찰력을 보는 게 공감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뭐 하나 하면 걸려라. 제발 뭐 하나. 쟤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걸리는 게 있을까. 지적할 거 하나만 걸려라. 약간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 어떻게 논란거리나 만들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면 사소한 하나라도 뭔가 그냥 대수롭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욕심이 커요. 뭔가 무슨 심사위원처럼 본단 말이에요. 관찰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뭔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 불편해. 그러면 계속 지적을 해요. 논란거리 만들어. 어떻게 연인이 저럴 수가 있냐. 그래서 참 안타까워 한국 사람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영끌비트는 개인 책임 맞고 인생은 나답게 사는 게 최고입니다. 나답게. 나답게 살려면요 일단 타인에 대한 관심을 멈추셔야 돼. 타인에 대한 간섭과 지적질을 멈추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누구한테 간섭하는 게 싫죠? 그럼 여러분도 누구를 간섭하지 마세요. 노터치 마인드. 그리고 앞으로 이런 언론에서 떠드는 뭐 벼락거지, MBTI 이런 것들에 노란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에 특별하게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그거 다 이용당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